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주식시장 전망, 종합지수 전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건가, 어떤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는 각자 책임하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참고하시고 각자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걸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 또는 뭐 가끔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래를 해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편이라 뭐 그게 뭐 어떤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형주,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종합지수가 2,696, 2,700 정도 되잖아요. 자, 3,300에서 한 2,700, 한 600포인트가 빠졌어요. 자, 이런 장은 사고 팔고 하는 장은 아니에요. 사고 팔고 뭐 그런 장은 아니고 중장기로 일단은 모아 나가야 되는 타임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 대형주는 그게 다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형주는 다 빠졌다. 그러나 중형주, 소형주를 보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뭐 우리가 바닥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아 나가야 되는 타임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700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모았는데 더 떨어진다. 2,500까지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더 주식을 계속 모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모아 나가라.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장에는 연말까지 길게 가셔야 돼. 길게 가셔야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장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뭐 여기서 삼성전자 사서 뭐 한 5,000원 먹고 팔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럴 필요 없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분할 매수해라. 한꺼번에 절대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종목을 쪼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몇 개 종목에 몰빵하면 이게 우리가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장회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뭐 원자재 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파크처럼 갑자기 아파트를 잘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져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뭐 그 아파트가 무너질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어떤 회사는 뭐 회계 부정을 해서, 직원이 회계 부정해서 주가가 상폐 위기에 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위험을 우리가 회피해야 돼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면 어느 종목은 빠지고 어느 종목은 올라가면서 어떤 그 위험이 분배가 되고 회피가 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동성에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만약에 우리가 두세 종목에 나의 자산을 뭐 100% 투자했다고 그러면 너무 그 변동성이 크다 보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그 계좌를 한번 공개해 주거든요. 그 이제 그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물론 이제 중간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뭐 거기서 잘라주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실어주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주식인데, 가능한 한 중장기로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좌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계좌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될 때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나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계좌가 변하거나 이렇게 계좌가 변동성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하는 거예요. 한번 2,654를 바닥 찍고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죠. 한 40 몇 포인트 반등 나와서 21선까지 부딪혔어요. 2,714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그냥 뚫고 가기는 어렵고 여기서 2710 정도에서 여기서 또 뺄 거다. 자, 빼면서 어떻게 빼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빼는 과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치면서 많은 그 동학개미들이 일단 빠지면서도 양봉을 냈어요. 그리고 2700을 약간 깨는 2696까지 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657이 전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자, 이 저점을 깨면 이 밑에 저점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657을 깨면 안 된다라고 일단 다음 주에 설정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직은 모양이 좋다. 빠져도 다음 주에도 뭐 그렇게 강세장은 아닌데 빠져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반등을 할 때 큰 양봉을 냈잖아요. 이 양봉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봉 안에서 놀려면 정확히 말하면 한 2674 정도가 바닥인 거예요.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 안에서 놀면서 어떤 기간 조정, 다음 주에 기간 조정,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일단 종합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또 우리가 나스닥을 점검해야 돼요. 나스닥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 우리 지수도 깨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니까. 지금 수급에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잖아요.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볼 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스닥 종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중요하니까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돼요. 이 나스닥 종합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종합을 좌우하는 주식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 테슬라이고 애플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급반등을 주도했던 주식들은 최근이 아니라 이 나스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스닥을 주도했던 주식은 AMD, 엔비디아 그런 반도체 주식이거든요. 자, 그런 몇 개의 주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나스닥의 바닥도 보여요. 그러면 나스닥도 지금 12,537을 깨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한 13,200 정도가 바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닥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3,351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포인트 정도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바닥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13,200이면 한 150포인트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중에 조정을 받아도 좋고 한 2, 3일 조정을 받아도 좋고 그런 모양새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스닥의 한 종목별로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트를 보면은 자, 일단은 주봉을 보시죠. 주봉을 보면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어요. 자, 바닥이 한 68.5달러. 지금이 70달러 정도니까 거의 바닥이 다 왔어요. 자, 지지선이 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강력한 120주선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깬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어떤 대세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120주선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런 차트에서 120주선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서 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을 보면 자, 일봉도 역시 68달러가 전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68달러가 깨지면 안 되고 68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8달러를 깨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주식도 역시 69달러 또는 68달러에서 이제 반등을 찍고 돌아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U자형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양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모양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잖아요. 반등을 주고 한번 매물 받아주고 그러면서 소화 과정이 아닌가.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는
지금 말 그대로 한마디로 돈을 긁고 있는 회사잖아요. 지금 GPU를 돈을 긁고 있는 회사인데 자 346달러에서 212달러 어휴 한 3분의 1 토막 났죠. 자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5달러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212달러 거의 전저점에 왔어요. 자 이게 일봉상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주봉상으로도 거의 이제 바닥에 주봉상으로도 이게 약간 흘렀네요.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가 약간 흘렀는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개발을 했고.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죠.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212달러인데 195달러에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주식 자체가 아직 추세가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이것도 월봉상으로 보면 한 195달러, 6달러. 그러면 뭐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AMD는 지금 바닥을 전 저점을 깼어요. 전 저점을 깨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닥이 없어요. 이게 AMD는 바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주봉을 보시죠. 주봉을 보면 이제 바닥이 좀 보여요. 자, 최근에 이 미국의 나스닥을 주도했던 반도체 주식이 얼마나 급격하게 빠지고 있나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AMD도 보면 60주선이 깨지면서 지금 마지막 120주선까지 왔어요. 자, 120주선에는 87달러 정도가 있네요. 그럼 이 주식은 한 87달러, 한 6달러 정도만 빠지면 바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으로 보면 차트가 좀 흘렀고, 자, 이게 차트가 흘렀지만 아직 월봉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이 되면 여기에 꼬리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월봉이 무너지면 이거 뭐 바닥이 없잖아요. 그러면 52달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식은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는 최악의 경우이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봉상에서 87달러 더 올리면 4월 달에는 20개월 선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예상이라는 것은 차트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고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 대고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퀄컴도 한번 보면은 자, 퀄컴도 반도체 주식인데 자, 퀄컴도 보면 이제 바닥이 다 왔어요. 주봉으로 보면 한 129달러. 그러니까 지금 137달러니까 거의 다 바닥이 왔어요. 조정을 충분히 줬다라는 거죠. 자, 일봉상으로도 전저점에 한 반등 주고 깨지 않고 있어요. 모양이 더 좋아요. 다른 주식보다. 갭은 메꾸고 있고. 자, 그러니까 나스닥도 빠질 게 많지 않다. 한 150포인트 정도, 그 정도는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장은 대형주가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다. 아직도 조정 구간이지만 조정의 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로 연결해서 우리 예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66,500원을 찍으니까 이번 주말에 나온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는 아주 최악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닥 주식이 이제 이렇게 신저가를 찍고 있으니까 자, 지금 바닥은 알 수는 없으나 어차피 이게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낙폭이 앞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6만 한 5천 원 또는 6만 5,500원 정도에서 일단 1차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여기서 상승하기는 어렵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매도 압력이 있으니까. 자, 6만 5천 원까지는 1차 바닥으로 봐야 되고, 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어떤 단기에 급등한다기보다는 역시 기간 조정 그리고 반등하고 다시 빠지고 그런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이야기하지만 급반등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지루한 국면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주식수를 조절하셔야 돼. 삼성전자에서 어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종합지수도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것도 없고, 삼성전자도 이제 66,500원에서 한 65,000원 사이, 한 1,500원 밴드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자, 결국은 이제
지금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대형주도 다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 시장이기보다는 역시 다음 주도 이제 중소형주의 시장이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나 다른 대형주들은 이렇게 뭐 신저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종목들은 지금 턴 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중소형주들을 보면, 자, 저번 주에 강했던 종목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종목들. 자, 이게 이제 이걸 뭐 중형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뭐 중형주라고 보고, 이게 돈을 잘 벌어요. 잘 벌고 실적도 좋아요. 택배 관련 회사인데 돈을 잘 벌어요. 자, 이것도 보면 바닥을 5만 원대 찍고 2만 6천 원 찍고 많이 빠졌어요. 자, 많이 빠졌고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잖아요. 바닥을 형성했고,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사야 되는 게 맞죠. 저점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적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슈팅이 들어온 거예요. 슈팅이 들어왔고, 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았죠. 아주 모양이 좋아요. 지금 보면, 자, 이게 지금 정배열이 되고 있잖아요. 일봉상 정배열이 되고 있어요. 관심 있게 이런 종목은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슈팅 나올 때 팔았는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모양이 아주 좋아요. 정배열이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꼭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지루해요. 저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사실 근데 지루한 종목이 좋아요.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또 덜 올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를 타면 뭐 어떤 인기주가 되면 이렇게 또 슈팅도 나오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중형주들 실적 좋고 배당 잘 주고 이런 중형주들 이렇게 그리고 바닥권을 형성한 종목들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주식이 보세요. 배당이 얼마나 주나? 예?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건 배당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1.79%면. 자, 이런 종목 정도 되면 배당을 한 3% 정도는 줘야죠.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배당은 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보시죠. 자, 또 지난주에 급등했던, 자, 이 종목도 급등했잖아요. 이 종목도 이게 돈을 잘 벌어요. 4조 3천억 시가총액. 근데 매출액이 5조 8천억인데 3,800억. 자, 배당도 꽤 주겠죠, 이런 주식은. 자, 배당도 2.76%. 뭐 이런 것들은 뭐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니까 일봉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바닥이 지금 쓰리바닥 아니에요? 쓰리바닥 찍고 위로 여기서 올려놓고, 자, 그리고 슈팅 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자, 역시 따라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 사시라는 건 아니다. 이런 종목들. 자, 주봉상으로도 계속 저점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자, 이런 종목들은 이게 외국인의 매도도 안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두산 바켓이 갔으니까 사실 이제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상관없는 회사인데 이게 현대계열이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건 저는 조금 들고 있어요. 중장기로 이제 조금씩 모아나 갔던 주식인데 저도 한 7% 정도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보면 주봉상으로 이게 쌍바닥이잖아요. 이게 5,800원 찍었고, 자, 이쪽에서 한 6,160원 찍었고, 자, 주봉상으로 양봉이 났고, 자,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지루해요.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루하게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여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중형주들, 저가 중형주죠. 사실 이런 저가 중형주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땡기는 경향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주식들이 좀 가고 있어요. 뭐 개별 소형주들이야 작전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런 종목들도 이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고 다시 바닥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저는 조금 들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뭐 이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자, 우리가 뭐 사실 내 자산이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 한 5% 투자하는데 그 회사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가 없다. 그 자료만 가지고도 알 수도 없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서치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 방면의 전문 애널이 아니라면. 그리고 알아도 다 속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LG화학처럼 그렇게 좋은 회사 사도 뒤통수 맞잖아요. 물적 분할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차트 보고 이 실적 보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내 자산의 5%를 집어넣고 중장기로 가든 스윙을 하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주식도 한번 보시죠. 이런 주식도 이게 율천화 그 농심 계열이니까 회사가 좋잖아요. 실적도 좋고. 자, 이런 회사도 지금 계속 그 주봉상 보면 저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점이. 자, 이렇게 갈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런 좋은 종목들을 이제는 모아 나가셔야 돼. 모아 나가시면 뭐 사실 지루하죠. 가지고 있으면 지루한데 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모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크게 빠질 일은 없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나스닥으로 보면 한 155포인트 정도 빠지면 바닥이다. 자, 우리도 코스피가 2600 한 60을 깨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순식간에 깰 수도 있는 거니까 깨면은 그때는 바닥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는 바닥이 없다. 그러나 그걸 깨지 않는다고 하면 전에 만든 이 큰 양봉 안에서만 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러나 중에 대형주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갈 것이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저가 대형주 갈 가능성이 많다. 이 저가 대형주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요즘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조선주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데 삼성중공업인데, 자, 이 주식도 이게 저가 대형주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슈팅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조선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주식도 많이 빠졌다. 자,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땡기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따라오기 좋으니까 한번 땡겨서 한번 수익률 게임을 서로 벌이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저번 주에 한번 벼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앞에서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나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거든요. 저가 대형주 또는 중소형주가 가더라. 이제 그 저가 대형주나 중형주 쪽에서 다 이제 어떤 그 갈 모양을 잡고 있는 종목들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겠죠. 관심이 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번 슈팅하네. 그러면 또 일반인들이 쫓아 들어와요. 자, 그런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전개되고 그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